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엄마의 빨강머리엔 24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존심을 지키려다 슬픔에 빠지다. The original title is An Affair of Honor. 빨강머리엔 루시모드 몽고메리 지음. Anne of Green Gables is written by 루시모드 몽고메리. 준비되었나요?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앤 셜리! 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앤은 2주일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진통제 케이크 사건이 있었던 게 거의 한 달 전이니까 뭔가 새로운 사고를 칠 때도 되기는 했다. 그동안에도 돼지 먹이통에 부어야 할 탈지 우유를 벽장에 가서 뜨개실 바구니에 붓는다든지 몽상에 빠져 통나무다리 가장자리를 걷다가 개울에 빠진다든지 하는 작은 실수는 있었지만 그런 실수는 사고 축에도 들지 못했다. 복사관에서 차를 마신 날에서 일주일 뒤에 다이아나가 파티를 열었다. 몇 명만 올 거예요. 우리 반 여자애들만요. 애는 마릴라를 안심시켰다. 아이들은 다 함께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차를 마실 때까지는 별다른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차를 마신 뒤 베리시내 정원으로 나간 아이들은 지금까지 하던 놀이에 실증이 나자 못된 장난이 치고 싶어졌다. 그래서 시작한 게 도전놀이였다. 도전놀이는 그 무렵 에이버니 아이들 사이에서 한창 유행하고 있었다. 남자아이들이 처음 시작했지만 곧 여자아이들에게도 퍼졌고 아이들이 무슨 일이든 도전하려 들어서 그해 여름 에이버니에서 일어난 온갖 터무니없는 일을 엮으면 책 한 권이 나올 정도였다. 제일 먼저 캐리 슬론이 루비 길리스에게 현관앞 크고 오래된 버드나무를 어디까지 올라가 보라고 했다. 루비 길리스는 나무에 포동포동한 초록색 애벌레가 바글거리는 게 소름 끼치게 무섭고 새 모슬린 원피스가 찢겨 엄마에게 혼날까 겁이 났다. 하지만 후다닥 나무를 타서 도전 과제를 낸 캐리 슬론이 실패했다. 다음으로 조시파이가 제인 앤드류스에게 깨금 발을 한 채 왼발로만 쉬지 않고 정원을 한 바퀴 돌아오라고 주문했다. 제인 앤드류스는 기세 좋게 출발했지만 세 번째 모퉁이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조씨가 부하가 날 정도로 승리를 뽐내자 앤 셜리가 조씨에게 정원 동쪽에 돌려쳐진 판자 울타리 위를 걸어보라고 했다. 판자 울타리 위 걷기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꽤 많은 기술이 필요했고 머리와 발꿈치도 일정한 자세를 유지해야 했다. 그러나 조시파에는 인기를 얻는 재주는 부족해도 판자 울타리 위를 걷는 재주는 타고났고 또 그 능력을 충분히 갈고 닦기도 한 터였다. 조씨는 이런 시시한 일은 도전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태연한 얼굴로 베리신의 울타리 위를 걸었다. 아이들은 마지못해 조씨의 성공에 박수를 보냈다. 대부분 판자 울타리 위 걷기에 실패한지라 조씨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조씨가 승리의 기쁨에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내려오면서 앤에게 도전적인 눈빛을 건넸다. 앤이 따내린 빨강 머리를 휙 젖혔다. 저렇게 작고 낮은 울타리를 걷는 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지. 메리스빌에 사는 어떤 여자애는 지붕이도 걸었대. 말도 안 돼. 지붕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너도 못할걸? 조시파이가 단박에 말했다. 내가 못한다고? 앤이 발끈해서 소리쳤다. 그럼 해봐. 저 위로 올라가서 다이아나네 부엌 지붕 위를 걸어보라고. 조씨가 12조로 말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뿐이었다. 앤은 부엌 지붕 밑에 걸쳐진 사다리 쪽으로 걸어갔다. 5학년 여자아이들이 놀라고 흥분한 얼굴로 저마다 아 하고 탄성을 뱉었다. 하지마. 앤 떨어져 죽을지도 몰라. 조시파이가 한 말은 무시해. 이런 위험한 도전은 안 돼. 다이아나가 애원했다. 난 해야 해. 다이아나, 자존심이 걸렸다고. 지붕 위를 걷든지 떨어져 죽든지 둘 중 하나야. 만약 내가 죽으면 내 진주 반지는 내가 가져. 앤이 엄숙하게 말했다. 모두 숨을 죽인 가운데 앤은 사다리를 올라가 지붕 처마를 붙잡은 다음 위태로워 보이는 지붕 위에 서서 불안하게 균형을 잡았다. 지붕 위를 걷기 시작하자마자 자신이 불안하리만치
너무 높은 곳에 올라왔고 지붕을 걸을 때는 상상력도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아찔했다. 그래도 애는 몇 걸음을 내디뎠고 마침내 재앙이 일어나고 말았다. 몸이 휘청하더니 균형을 잃어 발을 헛디뎠고 애는 햇볕에 뜨겁게 달아오른 지붕 위를 미끄러지며 담쟁이 덩굴 속으로 떨어졌다. 지붕 아래 동그랗게 모여있던 여자애들은 애니 갑자기 사라지자 깜짝 놀라고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애니 올라갔던 쪽 지붕으로 떨어졌더라면 다이아나는 그 자리에서 진주반지의 상속자가 되었을 것이다. 다행히 애는 반대쪽으로 떨어졌다. 그쪽 지붕은 현관 위로 길게 처마가 내려와서 땅과 높이가 더 가까웠기 때문에 떨어져도 심하게 다치지 않을 수 있었다. 다이아나와 아이들은 정신없이 집을 돌아 앤에게 달려갔다. 루비 길리스만이 충격에 빠져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앤은 엉망이 된 담쟁이 덩굴 사이에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누워 있었다. 다이아나가 친구 옆에 털썩 무릎을 꿇고 앉아 울부짖었다. 앤, 죽은 거니? 아, 앤, 뭐라고 한마디만 해봐. 죽었는지 살았는지 말 좀 해봐. 앤이 비틀거리며 일어나자 그제야 아이들이 안도했다. 특히 조시파이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조씨는 형편없는 상상력에도 혹여 앤 셜리를 비극적으로 요절하게 했다는 낙인 속에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끔찍한 환영에 사로잡혀 있었다. 안 죽었어, 다이애나. 그런데 감각이 없는 것 같아. 앤은 잘 모르겠다는 듯이 대답했다. 어디가, 어디가 앤. 켈리 슬론이 훌쩍거리며 울었다. 앤이 대답할 새도 없이 베리 부인이 눈앞에 나타났다. 앤은 베리 부인을 보고 발을 딛고 일어나려 했지만 통증 때문에 새된 비명을 지르며 다시 주저앉았다. 왜 그러니? 어디 다쳤니? 베리 부인이 물었다. 발목요. 아, 다이애나, 너희 아버지께 날 우리 집에 좀 데려다 달라고 해줘. 한 걸음도 못 걷겠어. 한 발로는 집까지 그렇게 멀리 못 갈 것 같아. 제이는 정원도 한 발도 다 못 돌았잖아. 앤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마릴라가 과수원에서 냄비 한가득 여름 사과를 따서 담고 있는데 베리 씨가 통나무 다리를 건너 빗달길을 내려오는 게 보였다. 옆에는 베리 부인이, 뒤에는 여자아이들이 꼬리처럼 따라붙고 있었다. 베리 씨가 양팔로 앤을 안은 모습과 앤이 베리 씨 어깨에 힘없이 머리를 기댄 모습도 보였다. 그 순간 마릴라는 불현듯 깨달았다.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두려움 속에서 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좋아한다는 것은, 아니 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빗달길을 정신없이 뛰어내려가면서 마릴라는 앤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베리 씨, 앤이 어떻게 된 건가요? 긴 세월 동안 언제나 자제력 강하고 분별 있게 행동했던 마릴라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몸을 떨면서 목맨 소리로 물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아주머니. 지붕 위를 걷다가 떨어졌어요. 발목을 삔 것 같아요. 그래도 목은 안 부러졌잖아요. 우리 좋은 쪽으로 생각해요. 앤이 고개를 들며 직접 대답했다. 내 너를 그 파티에 보낼 때부터 무슨 일을 낼 줄 알았다. 그제야 마음이 놓인 마릴라가 통박을 주었다. 베리 씨, 이쪽으로 와서 아이를 소파에 눕혀주세요. 에그머니나, 애가 기절을 했네. 정말 그랬다. 다친 곳에 심한 통증 때문에 애는 그렇게 소원 하나를 잃었다. 실신을 한 것이다. 밭에서 수확을 하다 급히 불려온 매슈가 곧바로 의사를 부르러 갔고 잠시 후 의사가 도착했다.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발목이 부러진 것이다. 그날 밤 마릴라가 동쪽 다락방에 올라가자 얼굴이 새하얘진 앤이 침대에 누워 구슬픈 목소리로 맞이했다. 저 너무 불쌍하죠, 아주머니. 다 내 잘못이야. 마릴라가 블라인드를 당겨내리고 등에 불을 켜며 말했다. 그러니까 저 불쌍하게 생각해 주셔야 해요, 아주머니. 다 제 잘못이라서 더 힘들어요. 다른 사람 탓이라도 할 수 있으면 기분이 훨씬 나아질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누군가 아주머니한테 지붕 위를 걸어보라고 도전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같으면 안전한 땅에 딱 버티고 서서 그러든지 말든지 했을 게다. 어리석긴. 앤이 한숨을 쉬었다. 아주머니는 마음이 그만큼 강하시잖아요. 하지만 전 아니에요. 조시파이가 무시하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평생 제 앞에서 우쭐거릴 거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번만큼은 벌을 받았으니까 아주머니 너무 화내지 말아주세요. 아무튼 기절이란 건 전혀 좋은 게 아니네요. 의사 선생님이 발목을 고정시킬 때도 정말 너무 아팠어요. 6주에서 7주나 밖에 나갈 수 없다니. 전 새로 오신 여자 선생님도 못 만나겠네요. 제가 학교에 갈 즈음에는 더 이상 새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전부 저보다 수업을 앞서갈 거예요. 괴로운 인생이에요. 하지만 아주머니가 화만 내지 않으시면 씩씩하게 참아보도록 노력할게요. 그래. 화내는 게 아니야. 내가 운이 없는 건 분명한 것 같구나. 하지만 내 말대로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기 마련이지. 그만 됐다. 저녁을 좀 먹거라. 제게 상상력이 있어서 다행이죠. 덕분에 전 즐겁게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상상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할까요? 애는 지루한 7주 동안 자신의 상상력에 몇 번이고 고마워했다. 하지만 상상력에만 기대어 지낸 것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을 왔고 여학생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초록지붕집에 와서 꽃을 건네거나 책을 빌려주고 에이번리 아이들 세상에서 벌어진 온갖 사건을 들려주었다. 다리를 다친 뒤 처음으로 절뚝거리며 거실에 내려온 날 앤이 행복한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모두 참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주머니. 다쳐서 누워있는 게 그리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저한테 얼마나 친구가 많은지 알게 되거든요. 벨 장로님도 절 보러 오셨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마음이 통하는 친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 장로님이 좋아해요. 장로님이 한 기도들을 좋지 않게 말했던 것도 무척 죄송하고요. 이젠 기도도 진심으로 하신다는 걸 알아요. 진심이 아닌 것처럼 기도하는 습관이 있을 뿐이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습관을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귀뜸해 드렸거든요. 제가 혼자 기도할 때 재미있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말이에요. 장로님도 어렸을 때 발목이 부러진 적이 있대요. 근데 장로님한테도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게 잘 상상이 안 돼요. 제 상상력에도 한계가 있나 봐요. 장로님이 어렸을 때를 상상하려고 해도 잿빛 수염에 안경 쓴 모습만 떠올라요. 주일학교에서 보는 모습 그대로의 키만 작게요. 그런데 앨런 사모님이 어렸을 때는 금방 상상할 수 있어요. 앨런 사모님은 14번이나 저를 보러 오셨어요. 자랑할 만하죠, 아주머니? 목사님 부인인데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거 아니에요. 사모님이 오시면 기분이 참 좋아요. 사모님은 모두 내 잘못이니 이 일로 계기로 더 나은 아이가 되길 바란다는 식으로는 절대 말씀하지 않으세요. 린다 아주머니는 저를 보러 오실 때마다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착한 아이가 되길 바라시는지도 몰라도 그렇게 될 거라고는 진심으로 믿지 않는다는 투로 말씀하세요. 조시파이까지 병문안을 왔지 뭐예요? 저는 할 수 있는 한 예의를 다해서 그 애를 맞았어요. 제게 지붕에 올라가라고 한 걸 미안해할 것 같았거든요. 만약 제가 죽었다면 평생토록 어두운 그림자처럼 자책감을 지고 살아야 했을 거예요. 다이아나는 정말 참된 친구예요. 제가 외롭지 않게 날마다 와서 즐겁게 해줬어요. 학교에 갈 수 있게 되면 정말 좋겠어요. 새로 오신 선생님에 대해 신나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여자애들은 전부 선생님이 굉장히 상냥한 분이래요. 다이아나 말로는 아름다운 곱슬곱슬한 금발에 마음을 사로잡는 눈을 가지셨대요. 옷도 아름답게 입고 선생님의 볼록 소매는 에이번리에서 제일 클 거래요. 2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오후에 낭독 시간이 있는데 모두 작품 한 편씩 읽거나 간단한 연극 대화에 참여해야 한대요. 정말 멋져요. 조시파에는 그 시간이 싫다고 하지만 그건 조씨가 상상력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다이아나하고 루비 길리스랑 제인 앤드루스는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할 아침의 왕젠이라는 연극을 연습하고 있어요. 낭송을 하지 않는 금요일 오후엔 스테이시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숲으로 야외 수업을 나가서 고사리랑 꽃이랑 새들을 공부한대요. 또 매일 아침이랑 저녁에는 신체 단련을 위해 체조도 하고요. 린다 아주머니는 그런 수업을 들어본 적도 없다면서 이게 다 여자 선생님이 와서 그런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제 생각엔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전 스테이시 선생님과 마음이 잘 통할 거라고 믿어요. 한 가지는 확실하구나, 앤. 베리신의 지붕에서 떨어졌어도 입은 멀쩡하다는 거 말이다. 잘 들었나요? 앤이 대결 게임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네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